지금 제 옆에 익숙한 것들을 끝없이 의심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최근 첫 번째 에세이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를 쓰신 정세랑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정세랑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평생을 걸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범한 선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소설가, 터미네이터, 주라기 공원,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 및 다양한 TV 만화 영화를 애벌레처럼 집어삼키며 범우사 세계 문학성과 솔 세계 문학판 같은 것을 사모으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비극적인 동화의 결말은 직접 수정해서 읽었고 그 시절에 읽은 아스트리드 링드그렌의 산족의 딸 로냐는 지금까지도 책을 간직하고 있다. 자주 아팠던 청소년 시기를 보낸 정세랑은 쉽게 경이로워하는 성인이 된다. 역사 교육을 전공했는데 온갖 상상력을 가미한 리포트를 자주 제출해 교수님들로부터 역사보다는 국문학이 적성에 더 맞겠다라는 조언을 듣곤 했다.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큰 우연은 어린이 책 편집자로 입사했으나 성인문학 편집자로 일하게 된 것. 가장 현재의 소설들을 보면서 나도 써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번번이 공모전 최종심에서 떨어졌다. 자신의 소설이 장르적이라는 평가를 듣자 2010년 장르문학 잡지 판타스틱에 드림을 발표하며 데뷔해버린다. 늘 경계에 서서 경계를 흐리는 작업을 해온 소설가 정세랑. 가장 이상한 거 많이 해본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5, 6년 동안 정보를 끌어모으는 정보 호더형 작가. 지금까지 발표한 장편소설 6편에 등장인물이 약 260여 명이나 되는 사람형 작가. 먼 미래의 꿈은 젊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할머니 작가가 되는 것이다. 어린이집 편집자로 입사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세랑 작가님이랑 잘 어울려요. 왜냐면 어린이 책이 주는 그 무해한 상상력 있잖아요. 세랑 작가님 책이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린이 책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린이 책 편집자가 되고 싶다 해서 티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제 거의 최종 확정이 됐는데 내부에서 근데 제가 어린이 팀으로 옮기고 싶어요 라고 이제 지원하신 경력자분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운명이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럼 너는 성인 팀으로 올래? 저희 꿈은 동화 작가님들이랑 차랑 쿠키를 먹는 것이었는데 정말 술고래 사람들 사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가장 이상한 거 많이 해본 작가. 모험일 수도 있고 질서에서는 쉽게 통용되지 않은 어떤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상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대단히 이상한 거 얘기했던 건 아니고 새로운 영역에 제안이 왔을 때 무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모든 거. 해봤으니까 해본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크게 연연 안 할 것 같은데. 후회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맨날 막 돌아간다면 그 건물에 이사를 안 가야지, 딴 전공도 한번 공부해봐야지라든가 뭐 그 사람이랑 안 친해져야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기로들을 생각해보는 거죠. 요새 그런 소설들이 많아서 되게 이입하면서 읽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작가님께서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는 없어가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행 에세이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영역이니까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기록을 굉장히 철저히 했던 거예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기만 했던 상태였는데 여행이 멈추니까 그때 내가 누렸던 자유는 뭐였지? 행운인지도 모르고 되게 행운을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리게 여가되고 느리게 정리된 그런 여행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행기의 시작이 2012년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슬쩍 여쭤봐도 될까요? 여행은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여행자도 아니고 제가 다녀온 곳도 독특한 장소가 아니고 그럼 이 여행기는 뭐가 다르지? 답을 제가 좀 천천히 찾았어요. 아마 계약 마감이 한 2015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늦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당한 두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책을 고민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럼 대답을 두꺼워서 오래 걸렸다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지인분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뭐 피드백을 주거나 한 분이 계실까요? 처음 여행 갔을 때부터 나 이거 여행책 쓸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친구들이 되게 응원해주고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전 또 이제 미리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걸 썼는데 네가 한번 볼래? 이렇게 맨날 물어봤는데 또 친구들은 되게 호쾌하게 내 이름도 써도 되고 내 사진도 써도 되고 뭐 마음대로 쓰고 근데 나는 책이 완성된 형태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전 그럼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지. 기억이란 게 왜곡될 수 있으니까 보정될 수도 있을 텐데. 보정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완벽한 형태로 이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또 알 것 같아가지고 책이 나오고
봐줬는데 너무 기뻐해주고 지금도 다 근데 제가 만나러 갔던 친구들은 외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는 친구들도 네네, 있겠군요. 따뜻한 안부를 전해줬고 얼른 백신 다 맞은 다음에 귀국하면 와서 꼭 안아준다고. 그래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세랑 작가님이 다시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미술관도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어디에 가든지 꼭 그곳에 미술관을 방문하시는 것도 같고, 그리고 저의 그림 에세이를 또 편집해 주신 편집자분이시기도 하니까 미술관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자일 때는 언어가 통하는 데도 있지만 통하지 않은 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는 어떤 사회구나,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두려워하는구나가 확 와닿는 어떤 즉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미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되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새롭고 짜릿한 걸 내가 보기 위해 살아있구나, 혹은 여행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그리트라는 화가를 어릴 때 화집에서 접했다가 실제로 보고 나서 직접 감각하고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상화 작가님 그 전시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작가님 작품도 정말 사진에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 봤을 때 그 충격이 어떤 공간에서 그 입체감도 느껴야 되고 어떤 화가 선생님들이 불어넣은 어떤 숨결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네. 저는 되게 두꺼운 물감에 묻어있는 먼지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먼지? 이게 언젠가 화가의 작업실에 있었던 먼지겠다. 근데 여기 따라온 고정됐고, 거지. 따라왔죠. 그 두께 사이에.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계로 이렇게 통해서 디지털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언젠가 그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책에 처음 등장하는 도시는 뉴욕이에요. 네. 작가님의 인생 이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떠날 때 성세랑 작가님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함께 들려주세요. 순전히 체력적인 문제가 정말 컸어요. 보통 겸업을 하시는 작가들은 꼭 글 작가님들 아니셔도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작업을 하고 뭐 휴가 때 작업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치. 더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편집자 겸 작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건강하지는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였는데, 프리랜서가 그렇잖아요. 지금 일한 것의 대가를 다음 주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 해에 받을 수도 있어요. 네네. 계획이 거의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서 그걸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되게 두렵고 되게 기죽은 상태에서 여행을 갔었는데, 몇 년 지나서 봤을 때 꼭 모든 선택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뉴욕 5번가에서 30층짜리 출판사를 봤을 때 충격을 받으셨다는 얘기도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접했거든요. 요새랑은 또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되게 한국 작가님들이 많은 성취가 이제 좀 네네,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죠. 해외에도 알려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숫자로만 따지면 사실 수입 수출이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맞아. 몇몇 작가에 좀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아시아인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쓰면은 수출이 이렇게 힘들구나. 뉴욕 5번가의 30층짜리 출판사 건물에 얼마 정도를 한국이 지어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치. 힘의 관계구나, 사실은. 패권의 관계구나, 이런 생각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을 그었던 대목이 있어요. 마음속의 저울이 등장하는 문장들이었는데요. 이 책이 어쩌면 평등과 평형과 균형 감각을 이야기하는 책으로도 읽혔거든요. 이 마음속의 거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모든 게 너무 이제 자극적인 쪽으로만 흐르기 너무 쉬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여러 환경들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저울을 되게 꽉 잡고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뉴스 같은 경우 이제 제목이 점점 더 자극적이 되어가죠. 제가 알았던 병에 대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이제 옮겨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뉴스에서는 얘가 아팠더랬다 막 너무 꽹가리 치듯이 어떤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게 이제 기술과 사회가 이제 결부돼가지고 너무 흘러가는데, 그랬을 때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세랑 작가님이 많이 쓰셨어요.
현상의 이면을 파헤치고 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유하는 글들도 쓰셨고요. 이런 게 에세이에서 드러납니다. 어린이날에 대형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아이는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또 배달앱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매일매일 맛있는 것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 배달 노동자의 어떤 노동량과 노동 환경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낮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들 되게 주섬주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나라는 어떻게 할지 보고 약간 따라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변화들을 주고받는 게 되게 재밌고 의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너무 속도 위주로 이제 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휴식에 대한 개념이 특히 너무 휴식. 근데 금연하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쉬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쉬는 이야기 나오니까 또 뜨끔해졌습니다. 그쵸, 저도 사실 안 쉬는데 근데 더 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의 꿈은 내년에는 주 4일 일하고 내후년에는 주 3일 일하는 거예요. 더 쉬려고 노력하겠다, 이 마음도 어쩌면 일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그냥 쉬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계획을 해야 한다니 참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에게 일을 주는 것은 거의 친구들이에요. 사실 시인님과 저도 이제 14년 본 사이인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진짜 강사 한번 변했네.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야겠다. 좋아해도 만나서 놀기만 해야지 같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최근에 또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책을 한 권 만들기 위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정교하게 좁혀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글쓰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뭐 좋아하는 게 생기면 전작주의자,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정말 샅샅이 막 절판된 것까지 찾아서 읽는 그런 타입이고, 치아바타가 좋아졌다 이러면 치아바타를 유명한 집에 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온동네 치아바타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런 집요함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걸 되게 구체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별로 여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여행을 별로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문학축제 같은 그 국제축제들을 작년이랑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그런데 저는 해보니까 대화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우리를 도와줘서 지구 반대편의 작가와 되게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굳이 누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자원을 낭비하거나 뭐 예산도 많이 아껴지죠. 그렇게 대화가 가능하고 그 대화가 오래 생각난다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말 가야 할 때만 가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여행해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지구 평균으로 봤을 때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집을 줄여야겠다, 좀 작게 가는 방향을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여행이 필요하고, 더 여행에 가서 꼭 만나야 되는 장면들이 있고, 혹은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행이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여행이 좀 떨떠름한 분들은 또 다른 걸 좋아하면 되니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항상 그러면 대중, 장르, 그런 레이블을 갖다가 씌운다는 거예요. 근데 좀 유명하면 얻게 되는 좀 불이익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글을 쓸 때랑 비교했을 때 정세랑이라는 이름이 많이 이제 노출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곤란한 상황 막 크게 많지 않은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있을 때 알아봐 주시면 내가 좀 더 갖춰진 옷을 입고 있을 때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필명을 쓸 것 같아요. 너무 모두가 이제 글을 쓴다는 걸 아니까, 할머니 장례식장이었는데 이제 문상객 분들이 저를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야,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마음껏 야하게 써, 이러시는데 왜 그 얘기를 한 거야,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나의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이 구분이 안 되는구나 해서 내가 이게 조금 거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였다고 인터넷에 쓰신 분들이 네네. 있었는데, 학교가 되게 사람 수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맞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친구들과 이거 대체 누가 쓴 거지라고 찾는데 아직도 못 찾은? 근데 뭐 나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절친했다라고 꾸며내는 게 낫긴 한데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을,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이 책을 썼던 2012년으로 돌아간다면 필명을 쓰고 싶다. 그래서 창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명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영업이라는 것은 강력 추천, 그리고 절판되지 않은 책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살림 비용이라는 네네, 데버라 리비의 책. 되게 노랗고 작은 책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요약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자가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 되게 솔직하게 쓴 에세이인데 길지도 않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가 생각나고 오랫동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전기자전거를 타고 헛간에서 글을 써. 근데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용준 소설가였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글은 요약되지 않는다. 근데 이 책도 요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에세이인데 요약이 절대 되지 않는 되게 좋은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선아 작가님도 요약되지 않은 책들을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이라고 오은 옹종기 녹음 어떠셨나요? 좋아하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기뻤습니다. 와, 네네.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책이라웃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장마도 계속되고 코로나도 계속 심해지고 이럴 때 다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작은 즐거움들을 함께 찾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인사드려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인데 그래도 매일매일 재밌는 발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